한국인들은 열정적인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얼 하든 끝을 봐야 하는 성미를 지녔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이따금씩 의외의 곳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평범한 한국인 아저씨의 취미생활이 알려져 수많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는 시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 게다가 이제는 누구나 사랑하는 한식까지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며 친절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은 이런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다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인들을 두고 일만 하는 사람들 혹은 매일 야근을 해 퇴근 후 자신만의 시간이 없는 민족이라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외국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펼치는 논리는 한국은 살기는 좋지만 막상 살아보면 제대로 된 취미생활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신만을 위한 자기개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한국인들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들도 막상 한국을 방문하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감탄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동호회 문화인데요. 대표적으로 등산 동호회와 자전거 동호회를 예로 들 수 있죠. 이 동호회들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어 특히나 한국의 자연과 트레킹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취미생활을 즐기는 평범한 한국 아저씨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자전거의 전설로 불리는 김파룡 씨였습니다. 이미 한국에선 자전거를 취미생활로 즐기는 한국인들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의 유명 인사였죠. 그는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졌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중학교는 진학하지 못하고 이후 막노동을 전전하다 복싱 선수를 동경하여 무작정 상경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런 지원도 없고 선천적으로 코뼈도 약해 복싱 선수의 꿈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18년간 요리사로 일하며 어느 정도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식당을 차리고 싶었던 그는 욕심으로 인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손을 댔고 20년간 모은 전 재산을 모두 잃어야 했습니다. 이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식음도 전폐하며 반폐인처럼 지냈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으며 식음을 전폐했고 뼈마디가 톡톡 튀어나온 앙상한 몸이 그의 마음고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일하던 식당 사장이 보다 못해 그를 병원으로 이끌었을 정도였죠. 먹지 못하고 화병이 도진 탓인지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김 씨의 위엔 온통 핥힌 자국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땀 흘려가며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기에 충격이 너무 컸었다고 밝혔었죠. 그랬던 그가 내시경 검사를 한 뒤 이러다 진짜 목숨까지 잃겠구나란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현재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운동이었죠. 처음에는 사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려고 했었지만 김파룡 씨에게는 맞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2003년 어느 날 삼척의 모처에 구비구비라는 MTB 동호회가 생겼고 김파룡은 그 구비구비 MTB 동호회 회원들의 권유로 처음 자전거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 생활할 때 자전거를 몇 번 타보긴 했어도 그에게 MTB라는 분야는 생전 처음 보는 분야였습니다. 심지어 값비싼 자전거를 구할 길도 없어서 근처 MTB샵 주인이 중고로 내놓은 카본 프레임을 사서 직접 조립해 사용하는 것이 다였죠. 그렇게 김파룡 씨는 우여곡절 끝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 매일 2시간씩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 정도 MTB를 경험한 그에게 대관령 클라임 대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경기대회에 참가를 했으며 화려한 자전거와 멋진 복장을 갖춘 동호인들 사이에서 그는 묵묵히 달렸고 놀랍게도 1위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감을 얻은 그는 계속해서 대회에 참가했고
2007년 8월 제우의 대관령 힐클라임 대회는 그를 전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역주하는 모습이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구려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페달에 신발을 고정할 수 있는 클리트 슈즈를 신지 않아 힘을 제대로 싣지 못하고 손도 미끄러울 텐데 중년의 나이로 우승을 해버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후에도 그는 대회만 참가하면 우승을 차지하며 MBT 동호회계의 레전드가 될 수 있었죠. 이로 인해 자신감을 찾아서일까요?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던 김 씨는 검정고시를 거쳐 2011년 대학에 입학해 만학도의 길을 걸었고 2015년엔 삼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냉면집을 개점해 꿈을 이뤘다는 훈훈한 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외국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일밖에 모른다던 한국인들이 마음을 제대로 먹으면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한국인들은 일만 한다고 했어? 하루 종일 일하고 취미로 자전거 타다가 우승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한국인들이 뭐 하나에 빠지면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제 한국 친구도 저보다 훨씬 늦게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보다 잘합니다. 사실 한국인들이 일만 한다는 것은 진짜 옛말이지. 지금 한국에 가면 어딜 가도 스크린 야구장이나 골프장이 넘쳐난다. 내가 직접 경험해봐서 잘 알아. 한국인들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한국에 있을 때 점심에 닭 가슴살을 먹고 헬스장을 가는 친구도 몇 명 봤었다. 점심시간에도 헬스장을 가고 퇴근하고도 헬스장에 가고 그냥 취미가 운동이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자전거나 등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잖아. 국토 면적 대부분이 산인 나라야. 트레킹하기에 이만큼 좋은 나라가 또 어딨겠어. 저도 자전거 트레킹을 하러 한국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서울부터 지방까지 다 돌아다녔지만 하나같이 아름다운 곳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동호회가 왜 많은지 알 것도 같아요. 한국인들은 집단의식이 강해서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호회 같은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죠. 저도 한국에서 자전거 동호회의 일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일단 언제나 열정적인 한국인들이기에 일도 미친 듯이 하지만 놀기도 미친 듯이 놀고 취미생활도 미친 듯이 해야 직성이 풀린다. 해외에 나가도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인들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은 우리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긴 하다. 적지 않은 나이에 장비도 없이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린다고? 나도 자전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노하우를 알고 싶어. 노하우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그냥 한국인들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과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노력은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난 한국에 꽤 오래 살았지만 예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바쁘게 산다고 하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바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대체 하루 종일 뭘 하고 놀았길래 바쁜 걸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